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묘업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집 구경 영상입니다. 인성리 주택, 저희가 공사한 주택인데 마무리가 다 돼서 준공 서류도 이제 넘겨줬고 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0평 되나?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이랑은 디자인이 많이 틀리죠. 일반 집이랑 많이 틀린. 어르신 왜? 여기 공사하면서 제가 밑에 집 할머니, 앞집 할아버지 집 많이 고쳐줬거든요. 근데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뭘 해달라고. 아랫집 할머니는 주방 등이 어둡다 그래서 우리 창고에서 등도 갖다가 달아드리고, 뭐 실리콘 해달라 그래서 실리콘도 하고, 이 앞집 할아버지네는 주방 천장이 주저앉았어요. 나무가 다 썩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싹 다 고쳐줬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는 나무 이런 거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제가 그냥 사비로 마감재 좀 사와서 주방 깨끗하게 쓰시라고. 주방이 막 너덜너덜하고 막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요구합니다. 어르신이 뭐 문이 이상하다고 문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동네에서 집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순위 기피 대상이 동네에다 집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 안에다 집을 짓는 거 힘들죠. 필요할 때는 뭘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뭐 바로 컴플레인을 하는. 대부분의 이제 저 같은 건축업자들이 계획을 자꾸 하죠. 올해 뭐 이것까지 하고 이건 뭐 내년에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건 이제 갑자기 끼어들은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하게 된 이유는 도면을 봤을 때 이거 하면은 굉장히 특이하고 좀 잘 나오겠다. 저희가 도면을 보면 감이 있거든요. 그런 감이 와서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물론 예상도 했죠.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봤었을 때. 그러고 이제 이 집을 지으면서 이제 공사 기간이 건축주분들은 이거를 좀 7월 말까지, 7월 중순이나 7월 말까지 이거를 좀 마무리를 짓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도면을 보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한 9월은 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집입니다. 건축주분들 사정도 있고 해서 좀 서둘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던 게, 많이 쫓기면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유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고 압박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야 될 실수도 하게 되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더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고 제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저를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은 집을 이렇게 쭉 보면은 대부분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위주의 그런 주택이죠. 고급 주택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집을 많이 져왔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하우스고, 약간 건축주가 원했던 게 골프텔 그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제가 안 해봤던 부분이 많이 있었죠.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조명, 그리고 이 창문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창문이 아니. 저도 공부해 가면서 지었던 그런 집입니다. 고급 자재를 많이 손대봤어요, 이번에. 사실 제가 느낀 게 정말 세상에는 고급 자재가 많구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뭐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도 한편으로 홀가분하고,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 됐던 그런 주택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저 같은 집 짓는 분들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하겠죠.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고 느끼는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하고 나서 제 스스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가 많이 됐던 그런 현장입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알고 이 대화가 잘 돼가지고 뭐 이런 마감재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럼 제가 카메라를 들고 쭉 보여드리면서 간단한 스펙이나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인덕션이랑 후드랑 이렇게 세트인데,
인덕션이랑 후드랑 이렇게 세트인데 이런 거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상판도 이게 비싼 거래입니다. 이게 세라믹 상판이고 이게 뭐라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수전도 이렇게 좋은 그런 수전으로 하셨어요. 창문 마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하듯이 이렇게 원목이랑 타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콘센트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콘센트 하는 게. 그래서 주방창이 좀 넓어요. 나쁘지 않은. 이렇게 위에 상부장은 대신 없는 거죠. 주방창이 넓으니까 상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딱 치면은 바깥에 귤밭이 이렇게 싹 보이는 좋네요. 이런 작은 선반은 이제 우리가 만든 건데 무거운 거 올려놓을 수는 없고 이제 가벼운 장식장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반입니다. 원목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원목으로 만들었고 창문 프레임도 우리가 늘 하듯이 원목을 사용해 가지고 마감을 한 거죠. 창문이나 문 테두리를 이 나무집이 좀 따뜻한 느낌이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원목을 쓰는 게 마감재로 좀 따뜻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중문이고 거실 테이블이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죠. 주방에서 옆으로 가면 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안방으로 가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방에는 침대가 있고 스위치는 보시면 콘센트처럼 다 융제품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침대가 2개가 있고 화장실이 이제 공용 화장실이 없어요. 방마다 화장실이 개별적으로 있어서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전원주택 지으면서 인테리어 신경 쓸 때가 화장실 말고 특별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에는 좀 나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타일은 이게 600에 1200짜리인데 서울에서 사왔어요. 싸게 샀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신욕을 할 수 있게 목욕탕을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수전이 있는 거죠. 반신욕을 하면서 밖에를 좀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은 됩니다. 여기 이제 방인 거죠. 방이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올리는 건가? 그냥 올리는 거네. 이렇게 바깥이 보이게. 이게 허니콤인가요? 들어간 것 같은데. 좋네요. 이게 일반 나무집이랑 틀리게 층고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집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층고가 높으니까 개방감이 있고 좋아요. 똑같은 창이 3개가 이렇게 쪼르륵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돼 있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현관이고 현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핸드메이드 타일 이거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도어는 이제 YKK 도어 일본 도어를 사용을 했고 제일 깔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현관이 좁아서 이제 신발장을 못 놓는 그런 현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반을 만들고 신발은 이 밑에다 집어넣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전체 소등. 요거를 딱 누르면 불이 다 꺼집니다. 작은 방을 보여드리면 작은 방도 안방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침대 2개 있고 이렇게 위에 창문이 하나 있고 등박스 해가지고 등박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방에도 이렇게 욕실이 따로 있죠. 욕실이 있어서 욕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샤워실 있고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주차장 나가는 길인데 차를 주차하고 일로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게 주차장입니다. 어우, 되게 덥네. 여기는 이제 단열이 안 됐죠. 주차장에 뭐 단열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도 되고 폴딩 도어를 만들어서 정원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 없으면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 불을 좀 켜볼까요? 창고도. 아유, 덥다. 이렇게 뒷마당에는 브로크를 사용해서 타일 좀 붙이고 위에는 이제 목재로 해서 의자를 만들었죠. 길게 벤치를. 이렇게. 저게 뒷마당이 아니라 옆마당이네. 여기가 뒷마당입니다. 이 집은 이게 옆마당인가? 하여튼간에 여기도 이제 마당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게 이제 데크인데 너무 돌로만 하면 삭막할 것 같아서 나무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무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마당이 작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정도가 딱 관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마당이 너무 크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정도가 적당하게 좋네요. 이건 수도가도 되게 신경을 디테일하게 많이 쓰셔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쁜 거를 이렇게 구해 오셨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좋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앞마당이죠. 여기가 앞마당입니다. 꽃밭도 이렇게 있고 마당이 딱 이 정도가 좋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데크인데 이게 이제 건축 면적에 다 포함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큰 포치를 안 하죠. 이게 건축 면적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아까 현관이 있던 그 부분입니다. 집이 작아서 많이 보여드릴 거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인성리에 지은 집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요 근처에 그 외국인 좋은 집을 한참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집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작업하는 그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